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입체도형 회전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자기 제조 원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도자기는 흙으로 빚어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기 또는 자기라고 부르죠. 지금부터 도자기와 관련된 입체도형, 즉 회전에 의해 만들어진 도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모양의 색종이를 막대 젓가락에 붙인 후 막대 젓가락을 회전축으로 하여 색종이를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평면 도형을 동일 평면 안에 있는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부릅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면 도형을 직선 L, M, N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각각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다들 상상하셨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몇몇 대표적인 회전체의 명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전체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회전체의 밑면은 원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두 밑면, 즉 아랫면과 윗면이 서로 평행한 기둥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둥 모양? 여기서 뭐 생각나는 도형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각기둥이 생각납니다. 네, 맞아요. 주어진 회전체를 원기둥이라고 부릅니다. 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고 기둥 모양의 형태를 띈 입체 도형을 우리는 삼각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밑면의 모양이 원이고 기둥 형태의 모양을 띈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의 명칭이 무엇인지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회전체의 밑면은 원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밑면이 원이면서 뿔 모양을 취하고 있네요. 뿔 모양. 여기서 뭐 생각나는 도형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각뿔이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주어진 회전체를 원뿔이라고 부릅니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고 뿔 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입체 도형을 우리는 삼각뿔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밑면의 모양이 원이고 뿔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입체 도형을 원뿔이라고 말하는 것 참 자연스럽지 않나요? 비슷한 원리로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원뿔대라고 부릅니다. 원기둥, 원뿔, 원뿔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한 변, 직각삼각형의 높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각각 원기둥, 원뿔, 원뿔대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원뿔대의 경우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 원뿔이 아닌 입체 도형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뿔대에서 평행한 두 면, 즉 윗면과 아랫면을 밑면이라고 부르며 두 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 그리고 원뿔대의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각기둥, 각뿔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뿔대에서도 윗면과 아랫면, 즉 평행한 두 면을 모두 일컬어 밑면이라고 일컫는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원기둥, 원뿔, 원뿔대의 전개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전개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뿔과 원뿔대의 경우 옆면의 모양, 즉 입체 도형을 정면에서 봤을 때의 옆면의 모양과 옆면을 펼쳐 전개도를 그린 옆면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려보셨나요? 원기둥의 옆면을 펼친 도형은 직사각형이며 원뿔의 옆면을 펼친 도형은 부채꼴로 그려집니다. 그 전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원뿔대는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원뿔대의 옆면을 펼친 도형을 사다리꼴로 오해하는데, 물론 원뿔대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뿔대의 옆면을 펼쳤을 때 도출된 도형은 사다리꼴이 아닌 바로 부채꼴의 일부분입니다. 원뿔대의 전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전체입니다. 일명 회전체의 꽃이라고도 부르죠. 그것은 바로 반원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진 입체 도형입니다. 과연 이 입체 도형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딱 봐도 공 모양을 취하고 있죠? 반원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구라고 칭합니다. 다들 예상했겠지만 여기서 구는 한자로 공구자를 씁니다. 참고로 공으로 하는 운동을 구기 종목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구기 종목의 구자가 바로 공구자입니다. 구라는 도형은 어떤 특징을 가진 도형일까요?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의 특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원과 같이 구 또한 어떤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모인 도형입니다. 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평면 도형이 아닌 입체 도형이라는 것이죠. 즉 구의 중심과 구 표면 위의 임의의 한 점의 거리는 모두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의 특징을 살려 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차원 공간에서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표시한 면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회전체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원기둥, 원뿔, 원뿔대, 마지막으로 구입니다. 그럼 회전체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회전 후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은 원뿔대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회전체의 밑면은 원이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 두 밑면, 즉 윗면과 아랫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두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반지름으로부터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에 불과하거든요. 과연 두 밑면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회전하기 전의 모습과 회전한 후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윗면의 반지름은 4이며 아랫면의 반지름은 6입니다. 잠깐!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여기서 파이는 원주율을 의미합니다.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원뿔대의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원뿔대의 높이라고 정의했다는 사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 후 만들어지는 회전체의 높이는 7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전체가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가끔 원뿔대의 전개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원뿔대의 전개도를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면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회전체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체 도형을 평면으로 잘랐을 때 잘린 면을 단면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회전체의 겨냥도를 참고하여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회전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어떤 도형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원입니다. 어느 면을 잘라도 그 단면은 모두 원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1번의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원입니다. 그렇다면 회전축은 이 원들의 어디를 지날까요? 네, 맞아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축은 이 원들의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두 번째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중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 되며, 그리고 회전축은 이 원들의 중심을 지납니다. 다음으로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어떤 도형일까요? 아래 오른쪽 두 종류의 그림에서 단면의 모양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기둥의 경우 그 단면은 직사각형이 되며 원뿔의 경우 삼각형이 되는군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단면의 모양이 모두 똑같이 생겼습니다. 즉, 원기둥의 단면은 모두 직사각형으로 서로 같으며 원뿔의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모두 똑같이 생겼습니다. 즉, 합동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회전축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깐, 어떤 직선, 즉 대칭축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용어인데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는군요. 바로 선대칭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정답을 찾은 것 같죠? 2번 괄호 안에 들어갈 첫 번째 단어는 합동,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선대칭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사실 도형의 성질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형을 공부할 때에는 항상 머릿속으로 그 도형을 상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결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회전체의 성질 1.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 되며 회전축은 이 원들의 중심을 지납니다. 2.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며 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전체든지 간에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번의 경우에서처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직사각형이 되는 회전체를 찾아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회전체는 원기둥뿐입니다. 즉,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원이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직사각형인 회전체는 원기둥이 된다는 뜻입니다. 감이 잘 오지 않는다고요? 거봐요. 항상 머릿속에 도형을 상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이제 단면 2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보아하니 주어진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바로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과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단면 2의 넓이는 6 곱하기 5, 30입니다. 혹여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연습장을 꺼내 그려보면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도형으로 굴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높은 대칭성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체에 존재하는 대칭성이란 어떤 변환에 대해서 물체의 외형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구라는 도형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더라도 한결같이 그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더불어 어떤 방향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항상 원이 됩니다. 또한 구의 회전축은 구의 중심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입니다. 즉 구의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이 바로 구의 회전축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만 더. 구의 경우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이 구의 회전축이므로 어느 방향의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항상 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의 단면 중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구의 중심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 즉 그 원의 모양이 가장 크게 됩니다. 이 밖에도 구의 성질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각자 구의 성질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